1억짜리 주사 맞으러 도쿄 간다. 암 환자 눈물의 원정 치료.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멈췄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원정 치료를 떠나는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말기암 환자와 관절 치료를 받으려는 중장년층으로 면역세포 등을 뽑아 배양해 주사하는 재생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을 찾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관련 법을 시행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해외 원정 치료를 떠나는 국내 환자는 연간 1만에서 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외에서 줄기세포 주사, NK세포 T세포 등 면역세포 주사 등을 주로 맞는다. 치료 비용만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는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포를 뽑아 배양하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몸이 불편한 말기암 환자 등이 면역치료 등을 위해 2주마다 수차례 비행기에 오른다는 의미다. 환자와 보호자의 현지 체류비, 통역비 등을 포함하면 비용만 환자당 1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은 도쿄의 한 클리닉은 환자의 90%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환자도 적지 않다. 차바이오텍, 이뮤니스바이오 등이 일본 등 현지 클리닉에서 면역치료 등을 하고 있다. 2020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약품법을 제정했지만 치료 허용 잣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강정화 이뮤니스바이오 대표는 항암제 부작용을 견디는 것도 힘든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떠나는 것이라며 자가세포 치료는 위험도가 낮은 만큼 의사 판단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 환자가 원하면 줄기세포 치료. 하는 복지부, 식약처 이중심사. 3년 전 첨단재생의료법 시행에도 깐깐한 인증 여전의 반쪽 전락. 대장암 환자 A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면역치료를 받기 위해 5차례 일본을 다녀왔다.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 현지 클리닉에서 혈액을 30cc 뽑은 뒤 2주 후 다시 일본을 찾아 주사를 맞는 방식이다. 한 차례 치료할 때마다 100억 개의 면역세포를 넣는 주사를 1시간가량 맞고 돌아왔다. 5차례 치료를 위한 의료비만 4천만 원의 컨디션 등을 고려해 보호자인 아내와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온 비용 등을 고려하면 1억 원 가까이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A씨가 받은 치료를 국내에서 받게 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0년 국내에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약품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이 더 이상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전히 많은 암 환자가 면역치료를 위해 해외를 찾고 있다. 5반쪽짜리 전락한 첨생법. 첨생법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재생의료시술과 제약사가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따로 관리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자가세포 치료 등을 받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20년 시행됐다. 3년이 지났지만 난치병 환자를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던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제도 도입 초기 무분별한 줄기세포 시술이 늘어날 것이란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를 고려해 여러 제약 조건을 단 게 화근이었다. 일본은 재생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으면 시술의 목적 등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 NK세포 등 면역세포 치료 시설로 인증받은 클리닉을 찾아 암 환자가 주사를 맞는 것은 물론 면역이 떨어진 고령층까지 활용할 정도로 시술이 폭넓게 쓰이는 요인이다. 반면 국내에선 시술을 폭넓게 하지 못한다. 다른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시술한 뒤 비용을 받는 것도 금지됐다. 의료기관에선 연구용 시술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세포 시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로 분류된 줄기세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품질관리 기준도 맞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 차례 투여할 때마다 외래성 바이러스 검사를 거치는 등 품질 기준을 8개 정도 충족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가 줄기세포 치료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이런 조건을 모두 없애면 800만 원 정도인 한 회 투여 비용을 2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일 이어 대만도 재생의료 규제 완화. 한국과 달리 각국은 재생의료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일본이 관련 법을 정비한 게 2014년부터다. 미국도 2016년 12월 21세기 치료법을 도입하면서 환자에게 재생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0년께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자가유래세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만은 올해 2월 재생의료법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구축한 방역 선진국 이미지를 활용해 해외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도 기술력은 갖췄다는 평가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세포 치료제 기술로 해외에서 육종암 등을 치료한 성과도 보고됐다.
강정화 이뮤니스바이오 대표는 기술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세포 치료를 육성하면 성형 외에도 다양한 의료 관광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런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의료 시술을 도입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자가세포 시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의료 규제 완화를 민영화로 바라보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 막혀 제도가 또다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바이오 규제 혁파 과제를 선정한 뒤 후속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환자 불편을 줄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